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10명 늘었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 다른 뉴스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1년여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 광주지법 앞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전 씨가 1시간 전쯤 법원에 도착했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한 건 조금 전인 낮 12시 2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을 승용차로 출발한 지 4시간여 만이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고등법원 중앙출입문과 법정동 사이의 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려 들어가는 동선이 5m가 채 안 됐는데요. 피고인은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쓴 채로 차에서 내려 경호원이 내민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반성하지 않느냐,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경호원의 뒤를 따라 곧장 출입구로 들어갔는데요. 5월 단체들은 법원 정문과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5월 단체는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이 설치된 법원 정문 앞에서 사죄를 촉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또 하얀 상복을 입은 5.18 유족들은 법정동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불렀습니다. 네. 이제 재판이 시작됐을 텐데 이번 재판의 절차와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재판 시작 시각이 오후 2시라 지금쯤 막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은 재판부가 변경된 데 따른 피고인의 신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피고인이 직접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진술 거부를 행사하면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지난해 3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에도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할지 아니면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10명 늘었습니다. 열흘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엔 등교 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10명 늘어 오늘 0시 기준 모두 1,73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7명이 해외 유입 관련 사례고 나머지 3명은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지금까지 243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8,764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가 해제됐고 1,731명은 치료 중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과 맞물려 등교 개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학생들을 계속 집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등교 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을 우선으로 고려해 이들부터 차례로 등교시키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등교 개학을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주 공개한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 지침 초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종 지침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올해 3월 18일부터 대구 지역의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 39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달 25일 기준으로 모두 3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2번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3명입니다. 모두 경기도에서 나왔고 서울은 없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입원해 있는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초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3명입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경기도에서만 3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392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고양시 명지병원에 격리병동 간호사 2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입원 중인 이 격리병동에서 20대 간호사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의료진 45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또 다른 20대 간호사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먼저 확진된 간호사가 방호복을 벗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격리병동과 일반 병동은 완전히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격리병동 의료진은 퇴근 후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2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논현동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 직원인 20대 여성 확진자의 접촉자 146명 중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가 나온 110명은 모두 음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의 접촉자 중 필리핀으로 출국한 1명에 대해서는 해당 대사관에 통보했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초로입니다. 대구 경북은 대구에서만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안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구의 첫 번째 환자이자 최장기 입원 환자였던 31번째 확진자도 퇴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훈 기자, 대구 경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명입니다. 대구에서 1명이 발생했고 경북은 없습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포항 해병대 훈련단에 입소했다 지난 23일 확진된 10대 남성의 친구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지난 24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31번 확진자가 지난 22일 격리 해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31번 확진자는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2달 이상 치료를 받아 코로나19 관련 국내 최장기 입원 환자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자체 집계 결과 오늘 0시 이후 예천 확진자의 가족인 70대 여성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예천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천에서만 확진자 42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치율도 높아져 대구는 89.5%, 경북은 80.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6일간 쉬는 황금 연휴가 찾아오는 이번 주는 나들이 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시작되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확진자 현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국내 코로나19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사흘 연속 1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10명 확진자가 신규로 생겨서 오늘 지금까지 1,738명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고요. 사망자는 1명 늘어서 지금 24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 치료 중인 환자 수는 1,731명인데요. 예. 아마 이 숫자도 다음
주 또 넘어가면 이 1,000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누적 검사만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 중 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확진자 오늘 10명인데 이 10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보면요. 해외 유입으로 확진된 분이 7명,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한 분이 3명입니다. 보통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내하고 해외 비율이 한 절반이었는데 네. 이제는 압도적으로 해외 유입된 분들 중에서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치명률은 한 2.26%고요. 지금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24%까지 이제 근접했고요. 예. 그리고 70대에서는 10%를 넘어섰고 60대도 2.6%로 조금씩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예. 지금 입원 환자 상태를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13명이고요. 이보다 더 위중한 환자는 2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위중한 환자 중에 70대의 비율이 조금 높아서 70대의 치명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위중한 환자가 29명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브리핑이 곧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을 연결해 주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38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은 1,044명이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1.6%인 8,764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1,769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0명이었고 이 중 7명은 해외 유입 사례, 3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어제는 신규로 새로 한 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위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사망자는 243명으로 치명률은 2.26%입니다. 최근 2주간에는 201명의 확진자가 신고되었으며 주요한 전파 경로로는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전체 전파 경로의 60%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지역에서의 집단 발병이 16.9%,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발병이 10.9%였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가 불확실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9명이며 전체 확진자의 4.5% 정도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7명이었습니다. 유입 국가는 미주가 3명이었고 유럽이 2명, 그 밖에 일본과 필리핀이 각 1명씩이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사례에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확진자 관련하여서는 대구에서의 접촉자 조사 중에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확진자가 방문하였던 식당, 숙박시설, 주점 및 클럽 등에서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며 총 143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해당되는 클럽과 주점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의료진 2명의 양성 판정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의 격리병동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44명이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 체류구역은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의료진의 접촉자 14명은 격리 조치하여 관찰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휴가 포함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진행 중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필요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여행을 할 경우에는 대규모 단체 여행은 지양하시고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여행하며 여행지에서도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에도 2m 거리를 유지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며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인 경우에는 운영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공고드리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은 이후에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나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이러한 유증상자가 2-3명 이상 집단 발생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조기에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까지 1,738명의 확진자 중에 약 31%인 8,700여 명이 격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발생 규모가 10명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격리병동에서 치료와 간호에 전념하시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또 고글과 마스크를 쓰고 땀과 습기에 가득 찬 그런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께 존경을 표하기 위한 의료진 헌신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범국민적으로 의료진들께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도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진에 대한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였습니다. 3개월 넘게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께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명지병원의 의료 인력 2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7분의 의료진이 확진 환자를 진료하거나 간호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셨고 또 선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3분의 의료진께서 감염이 된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오직 환자의 치료에 전념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의료진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히 예우하고 관련 기관과 지원을 강화하고 또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브리핑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죠. 네, 최근 집단 사례 중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정리했는데요. 사실 부산 10대 확진자가 있었는데 접촉자 143명을 자가 격리 중이라고 얘기했고요. 해당 클럽과 주점은 영업 중단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해병대 입대자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예천에서 계속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금 1명이 추가돼 40명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저희 지역에서 기사를 보면 또 42명이라고 해서 또 내일 추가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한 건 연휴가 이제 앞두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가 철저히 해줄 것들에 대해서 당부를 했고요. 예. 그리고
만약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단체 여행은 피하고 그리고 최소한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되 또 만약 그 여행지에서도 2m 건강거리를 꼭 지켜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여행지에서 실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실내에서 꼭 마스크 착용할 것을 또 기침 예절이나 이런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흥시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좀 제한해달라고 좀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발열 체크나 소독과 환기는 철저히 할 것을 당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 시민들도 만약 유흥시설에 갔을 때 만약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일단 출입을 갖다 좀 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곧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고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여행이라도 좀 가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단체 여행을 최대한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행을 하더라도 방역 지침을 꼭 좀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도 좀 응원을 해달라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었죠. 예, 지금 의료진 감염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간호사 2분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요. 네. 사실 확진자를 갖다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간호하는 과정에서 또 방호복을 갖다가 벗고 탈의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인력들, 그러니까 의료 인력들 가운데서 이렇게 확진된 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치료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늘 수밖에 없고 또 예. 의료진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보건당국이 밝힌 바대로 하면은요, 지금 확진자를 치료 중에서 감염된 의료진이 지금 총 7분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별 진료를 이렇게 선별 진료 검사를 하다가 감염된 분이 총 3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총 한 10분 정도 의료인의 감염이 지금 보고가 된 게 있는데 결국은 의료진들이 결국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의료진들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완치율이 80% 이상 지금 예. 집계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좀 강력한 지지를 갖다 당부했습니다. 예. 의료 현장에서 지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방역 당국은 여전히 아직은 좀 긴장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자들이 좀 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 환자 65명 가운데 6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비율로 따져보면 계산을 해보면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9% 정도인 건데요. 이는 2주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 환자 비율이 1.7%였던 거가 비교하면은 예. 상당히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 방역의 이 목표치를 정해둔 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의 비율을 5% 이내로 조절을 한다는 거였는데요. 네. 결국 지난주만 보면 9%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아직은 통제권에서 좀 다시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결국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우리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이 감염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역사회에 전파가 될 수 있고 이런 네. 산발적인 감염이 만약에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집단시설, 실내의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가 됐을 경우에는 네. 또 다시 크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긴장의 끈을 못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마스크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2장씩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3장씩 살 수 있다고요? 네, 이제 하루에 이제 한 사람당 2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던 거가 이제 오늘부터는 3장씩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3장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것과 함께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자 대리 구매에 대한 마스크 오부제 적용이 완화됩니다. 식약처가 오늘부터 시작한 1인 3장 구매 방안은요.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에 이 기간 중에 사재기 같은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이전 방식대로 1인 2장 구매로 전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대리 구매가 완화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이제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구매해 줄 때 구매 요일이 다르면 이 판매처를 2번이나 방문해서 또 구입을 그래야 했어야 됐죠. 됐는데요. 예. 이제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도 함께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오늘부터 3장씩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박건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방침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29일까지 꼭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국민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통합당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왕에 추경심사에 나서는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통 크게 추경심사에 임해주고 또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산업은행법의 빠른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통합당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에서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분 1조 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하기로 변경한 것도 잘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을 조정할 때 정부의 자구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재원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먼저 오늘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차 추경 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또 내일 오전엔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여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몰랐을 리 없다며 오 전 시장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상조사팀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현재 서울은 17.5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올라 주 후반엔 한낮에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같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점점 더워지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북쪽으로 약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강원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동해안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적어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엔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당분간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계속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8도, 광주가 19도, 대구 2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